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잠깐 하우스를 왔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오후 일찍 철수를 할 건데, 오늘은 또 겨울비가 내립니다. 비가 근데 굉장히 많이 오네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또 1월달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하우스에 와서 또 오늘도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또 다른 기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낚시를 해볼 텐데 기대해 주시고, 네, 비가 오는 날에 하우스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집어제는 어분만 쓰겠습니다. 파워 펠릿. 대립 100cc, 마이크로 50cc, 물은 70 정도.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아랫바늘에는 슈퍼젤 오리지널 우동, 마부시 할거. 자, 오늘은 기법을 12척의 낚싯대로 외통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외통 낚시를 하는 이유는 오전에 수온의 차이로 인해서 대류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불호화까지 켜져 있기 때문에 찌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좀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외통 낚시를 잠깐 해주면 좋은데, 오늘은 하우스 외통 낚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채비를 이제 할 거고요. 일단은 외통에 맞게 채비를 바꿔야겠죠. 제가 예전에 튜브로 외통채비 만드는 법을 제가 올렸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튜브와 팔자도래로 외통 추를 만들었죠.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요 외통채비. 자, 이제 찌맞춤은 좀 이따 세밀하게 할 거고요. 자, 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찌는 이게 만약에 노지라면 조금 찌톱도 두껍고 무게도 나가는 찌를 쓸 텐데, 오늘 여기는 하우스고 굉장히 까칠한 어망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좀 두툼한 찌들을 쓰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미끼가 굉장히 가벼운 미끼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예민한 채비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얇은 찌톱과 가는 몸통, 저부력의 찌를 외통 낚시용 찌로 사용을 하고,
찌 맞춤은 이 찌의 부력의 한 150% 정도? 네, 그 정도로 맞춰서 아주 가벼운 밥을 쓸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거운 밥을 쓰면 이 찌톱이 얇기 때문에 찌가 잠겨버리거나 좀 찌가 이렇게 푹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밥을 쓰기 위해서 얇은 찌톱으로 한번 오늘 외통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바늘은 역시 하우스이기 때문에 작은 바늘을 사용할 겁니다. 네. 2호 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양바늘에 2호 바늘을 꽂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줄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갈게요. 네. 너무 길지 않게. 목줄 길이는 처음 시작은 한 30에 35 정도 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통에서 목줄이 너무 길면 또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래 바늘 2개, 외통추, 그 다음에 외통추가 왔다 갔다 하는 단차는 한 바늘 목줄 길이 정도, 짧은 목줄 길이 정도 한 30 정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상태에서 고기가 바늘에서 입질을 하면 이렇게 네. 추 사이로 번줄이 당기면서 찌가 들어가는, 그래서 하우스이기 때문에 딸깍하는 입질도 챔질해야 되고 살짝 밀어 올리는 것도 챔질해야 되고, 네, 그런 채비입니다. 찌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더 가볍게. 하우스이기 때문에 외통추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네, 느낌적으로 천천히 좀 이렇게 잠기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정도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수심을 측정해 볼 텐데, 외통낚시 수심은 그냥 이 상태로 찌를 계속 올려서 찌톱이 이제 수면에 드러날 때까지 찌를 올려서 수심을 측정하면 됩니다. 보통 사선 입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 수심보다는 많이 깊이 들어가야겠죠. 네. 우와, 안돼. 풀 캐스팅으로 수심을 항상 측정해야 됩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한 3목에서 4목 나오게 한 다음에 저기서 이제 딸깍 혹은 살짝 뭐 이런 것도 한번 채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비는 바닥에 이렇게 돼 있고, 목줄은 앞쪽으로 쭉 뻗어 있겠죠.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입질하면 왔다 갔다. 네, 그래서 바로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들이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많이 떠 있거든요. 조금 가라앉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넣어주고, 찔러 넣고, 첫밥. 봉돌이 바닥에 완전 닿아 있기 때문에 대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지금
찌를 다 가져가거나 딸깍 이런 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통낚시는 줄이 사선이 져 있기 때문에 살짝 밀어주면은 찌가 또 살짝 사선이 풀립니다. 코프레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 자, 굳이 뭐 하우스에서 외통낚시를 할 필요가 있냐? 네, 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셨고, 저 또한 하우스에서 외통낚시가 어떨지 궁금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우스 붕어들은 예민하다 보니까 입질 자체가 실제 외통처럼 가져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채비의 선택을 그렇게 했고요. 자, 지금도 붕어가 많이 떠 있어요. 지금 기온이 영상 10도입니다. 네, 따뜻해졌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 완전히 붙이는 낚시를 하기가 쉽진 않죠. 자,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봅니다. 아직까지도 고기들이 많이 떠 있네. 자, 밥의 무게 때문에 목내림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런 거 쳐야 됩니다. 자, 정확히 먹고 나오죠. 정확히 아랫바늘에 우동을 먹었습니다. 아니네요. 야, 밑바늘 어분을 먹었네. 대박. 어분 담궈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우, 굿. 외통 낚시로 첫수. 밑바늘 어분을 먹었네요. 어분을 조금 굉장히 부드럽게 썼는데 그거에 지금 나왔는데, 일단 똑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살짝 밀어 올리는 입질. 저런 것도 사실은 챔질을 해야 되거든요. 외통 낚시가 원래 그렇습니다. 바닥에 봉돌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입질이 약한 하우스이기 때문에 확
가져가는 입질보다는 지금처럼 꿈찔꿈찔 하다가 살짝 밀어 올리거나 이런 게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통 낚시는 찍는 입질, 가져가는 입질, 들어 올리는 입질 다 챔질을 할 수 있는, 대류가 좌로 많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외통은 봉돌이 바닥에 닿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안 받고. 그렇지. 아우, 요게 왜 안 달렸을까요? 자,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 아주 약한 입질이죠. 외통 낚시는 들어 올리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입질 표현이 역시 하우스답게 먹고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살짝 밀어 올리거나 살짝 가져가거나 살짝 찍거나, 거의 내림 수준인데 살짝 밀어 올리는 것까지 챔질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실은 처음에 어느 정도 살짝 들어 올렸다가 움찔 어떻게 보면 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입질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표현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꼼질꼼질 하다가 살짝 들어가는. 자, 제 예전에 노지에서 외통 낚시 하는 영상을 제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입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활성도가 좋을 때도 저렇게 약간 물고 꿈찔꿈찔 하는 거 많거든요. 그럴 때 챔질을 했을 때 정확하게 걸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대류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리 입질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정확히 아랫바늘 우동을 먹었네요. 아유, 좋습니다. 야. 아유, 붕어 좋습니다. 외통 낚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되게 채비도 간단하면서 재밌고, 다양한 입질에 또 고기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어가 되면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죠. 약간 밀어 올렸다가 깔딱깔딱 하는 거, 이런 것도 챔질하면 나오고. 역시 하우스라 아예 찌를 확 가져가거나 이런 어떤 입질은 잘 나오지 않네요. 노지나 이런 데서는 그냥 쓱 가져가는 게 많은데, 역시 예민한 붕어들이라. 목줄을 한 5cm 줄였습니다. 헛방이 작고 나서 목줄을 좀 줄여봤습니다. 분명히 입질은 들어오는데 자꾸 허챔질이 나니까 고기들이 먹는 그 속도를 목줄이 좀 길어서 전달이 늦은 것 같아서 좀 짧게 줄여봤고, 이렇게 해서도 허챔질이 계속 나면 찌를 저거보다 좀 낮은 부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 찌인데 여기 떴나봐요. 예. 원줄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고기가 걸려있네. 자, 음료수 마시는 사이에 입질해서 늦게 보고 챘는데, 걸자마자 원줄이 터져버리네요. 찌를 잃어버리나 했는데 다행히 찌가 떴습니다. 찌를 찾으러 가서 제 낚싯대로
열심히 캐스팅해서 결국 찌를 또 걸어냅니다. 작은 바늘로 걸었습니다. 자, 아직 붕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또 손맛 보고요. 아무래도 겨울철 하우스 원줄이 얇다 보니까 자주 체크해 줘야 되고요. 저렇게 또 순간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찌를 찾았네요. 네. 손맛도 보고요. 자, 붕어는 떠나갔고 채비는 찾았습니다. 완전히 진짜 여러분들께 참 여러가지 컨텐츠와 재미를 드리려고 참 고생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 자, 외통낚시 어렵습니다. 하우스에서는. 네, 뭐 대류가 오전에 심할 때 이럴 때는 잠깐 쓸 수 있는 기법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저런 입질입니다. 네. 가져가거나 그런 입질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일단 지금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붕어들이 좀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살짝 떠 있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또 사실 하우스에서 외통낚시가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오전에 대류가 심할 때 이럴 때 잠깐 쓸 수 있는 재밌는 기법입니다. 네, 낚시라는 게 정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끔 필요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응용해서 나중에 이제 시즌 때 노지에서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낚시라는 게 상황에 맞게 또 재밌게 하는 게 낚시죠. 네. 재밌네요.